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갑이나 현금을 잘 챙기시나요? 제 주변을 둘러보면 현금, 지갑, 핸드폰, 가방 등 다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카드는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고 핸드폰은 놓고 온 장소에 연락을 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현금이나 지갑과 같이 위치가 드러나지 않거나 연락할 방법이 없는 물건을 찾으려면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우리 동네 생활정보에서는 어떤 분이 자신의 차 열쇠를 횡단보도에 놓고 가는 일도 있었더라고요. 찾으셨는지 결과는 보지 못했지만 부디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왜 그런 것을 깜빡하고 다닐까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물건을 잘 챙겨 다니면 정말 좋겠지만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어떻게 마음이 졸이고 애타게 찾고 싶을지 이해가 돼요. 제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의류용품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단가를 최대한 낮추면서도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주변에서 우리 공장을 많이 찾았어요. 또한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기도 했기 때문에 공장은 바빴어요. 특히 면의 품질이 뛰어나며 색감을 잘 뽑는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젊은 사장님들도 매우 좋아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찾아와서 거래를 맡기기도 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아빠가 일하는 공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옷과 친해진 것 같아요. 또한 옷가게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가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제 관심이 의류에 기울었어요.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가끔 옷을 만드는 과정을 구경시켜 주시는데 그때마다 제 눈에는 그것이 어떤 만화나 텔레비전 방송보다도 재밌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가끔 아버지를 따라서 납품하는 과정을 구경할 때는 바쁘게 돌아가는 시장의 모습이 무척이나 가슴 설레었어요. 패션 아이템을 보는 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공장이 부흥기인 만큼 주변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보라고 권유했어요. 망설이던 아버지께서도 주변 분들께서 투자자가 될 것이니 시도해보라고 하셨죠. 결국 망설이던 부모님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공장을 더 크게 옮기고 직원도 대거 채용했어요. 리본을 자르며 준공식을 올렸고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를 받았어요. 이전에 거래해온 분들도 앞으로 많은 소개를 해줄 것이라며 축하해 주셨어요. 처음에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큰 사업을 처음으로 운영했지만 함께 운영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로부터 6개월 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며 운영을 돕겠다고 한 분이 다른 분들이 투자한 돈과 거래를 틀어서 받은 선금을 모두 가지고 나가 버렸어요. 6개월간 회계를 맡으면서 장부까지 조작하며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챈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 공장을 담보로 삼아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기꾼이자 빚쟁이가 된 거죠. 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달려왔고 이미 계약금을 받았지만 원단이나 재료를 구입할 돈이 없어 거래처에 제품을 생산해 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결과적으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어요. 납품이 지체된 몇몇 업체들이 손해를 입어 배상을 요구했어요. 소희야, 아버지, 엄마, 일이 크다, 크다. 무슨 일 있었어요? 강 씨가 필리핀으로 날아갔다더라. 갑자기 필리핀이 왜? 강 씨가 그동안 장사를 속여서 임원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다고 하더라. 며칠 전에는 왜 공장에 발주를 안 했냐고 연락이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강 씨에게 연락을 해도 답을 받지 못해서 오늘 그 양반 집에 가봤는데 이미 빚쟁이들이 앞에서 진행하던 회계 감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로 우리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사업 회계를 관리해준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횡령한 것 같아. 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A. 잘못 알고 계셨나 봐요. 그분께서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아니야. 그게 다 사업장에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 거라고 해요. 골프나 기타 활동, 그런 것들도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고 빌려 쓰던 거라고 해. 지금 그 아파트 앞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아파트도 알고 보니 단기 임대용으로 빌린 거였나 봐.
어쨌든 상황이 혼란스러워졌어. 우리 공장 거래처에 연락해봤더니 이번 계약에 앞서 계약금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입금했다고 하고 아직 발주조차 시작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 장부에는 발주비로 예산이 들어갔다고 줄줄이 적혀 있고 몇몇 빚쟁이들한테는 이 공장이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린 것 같아요. 지금 빚쟁이들이 여기 공장도 찾아오겠다고 했다는데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앞이 캄캄했어요. 물론 제가 그보다 더 막막해했겠죠. 우선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구해서 급하게 갚아야 하는 투자자에게는 계약금을 물어줬어요. 당연히 공장은 문을 닫았고 직원들 월급도 주어야 했죠. 대궐 같진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우리가 살던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도 팔아야 했어요. 이래저래요. 급한 불을 끈 후 저희에게는 당장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 은행에는 어마어마한 빚이 생겼고 그나마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반지하에 단칸방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을 받아 월세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 침대는 핑크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거실에 있던 오래된 피아노나 엄마가 결혼 전부터 쓰던 미싱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심을 부렸던 탓이라며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일어나 보자고 했죠. 한때 부모님은 자신들도 의류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납품 배달을 돕는 일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새벽 시장에서 백반을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두 분은 저에게 절대로 이 빚을 갚아줄 수 없다며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저에게는 늘 고생시켜 미안하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죠. 소희야, 엄마랑 아빠가 미안해. 우리 소희 많이 힘들지. 저는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매일 온종일 일하느라 힘들어서 늘 걱정이에요. 으이구, 우리 소희 너무 예의 바르네. 미안해. 우리 소희, 피아노만은 꼭 지켜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엄마랑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꼭 우리 소희 피아노는 다시 살게. 아니에요. 난 엄마랑 아빠만 있으면 돼. 나도 얼른 어른이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 소희야, 우리 소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소희가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열심히 일해온 덕분에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부모님은 겨우겨우 집에 물린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 제 방 한 칸을 더 쓸 수 있는 집으로 이사도 했죠. 솔직히 만약 나였다면 그런 식으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 몇 년을 살아가는 건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언제 생각해도 부모님의 의지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정도까지 악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그 시절에 항상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심코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착같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던 부모님의 의지를 존경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제가 원하는 꿈을 대학으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의 의류 공장에 자주 다녀서 그런지 제가 옷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발과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이 보는 잡지에서 패션 부분을 자주 참고하며 가끔 해외 패션쇼를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옷이나 패션 아이템을 막 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쇼핑 갈 때는 항상 따라가서 코디도 도와주고요.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색상들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알아보니 디자이너가 되려면 미술을 배워야 한다는데 우리 집 형편의 미술학원 뒷바라지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래서 패션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디자인으로 전공했고 유학을 가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내가 만든 옷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대학에 가는 대신에 패션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면 어떻게 할망정, 다행히도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부모님은 저가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집이 넓지 않아서 당연히 그것을 알 수밖에 없었겠죠. 어떤 마음으로 디자인을 포기했는지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차마 말리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저는 한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성이 오셔서 가게 앞에 있는 매너킹이 착용한 옷이 누가 진열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제가 한 것임을 알아차리셨어요. 당신이 한 거지? 하며 제 위아래를 흘끗 쳐다보신 것 같아요. 너 몇 살이야? 저는 18살이고 아직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그분은 잠시 고민한 뒤에 저에게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분의 DP를 몇 번 봤는데 항상 센스 있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혹시 같이 일해보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아,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그분이 전달해 주신 명함을 받아들였어요. 명함을 보니 많이 들어본 쇼핑몰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때 받으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 큰 회사의 대표님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고 누군가가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어요. 한순간에 별천지로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일이 끝나자마자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저 그분이랑 함께 일해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랑도 비슷하고 이렇게 큰 회사라면 나중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옷가게 일보다 더 전문적이고 앞으로 제 미래의 큰 토대가 될 거고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부모님은 처음에 잠시 망설이셨어요. 아무래도 졸업도 안 한 학생이라 아르바이트로 몇 시간을 하는 것과 사업체의 업무를 돕는 것은 그 기준과 부담이 다르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몇 날 며칠 졸라대는 제 부탁에 결국 허락해 주셨군요. 아이고, 알았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해요. 장난감 하나와 옷 하나 사주셨으면 해요. 할 말은 없어요. 처음엔 그런 살포시 한마냥은 못 되었던 친구가 요즘엔 이렇게도 민첩해져 있는지 정말 놀라워요. 아마도 그만한 만큼 그 일에 대한 열정도 강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자기 자식이라면 뭐, 어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소희야. 아버지랑 약속 하나만 할게. 행복해요, 아빠. 뭐라고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 좋지만 절대 너무 무리하지 마. 소희가 힘들 때면 언제든지 멈춰도 돼. 괜찮아요. 아빠는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깊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인데 그런 것만 하고 즐길 건 많잖아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 다 내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희 내가 업무에 바쁘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떡볶이 먹으러 다니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게 한 번쯤은 더 좋겠다. 그러니까 언제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한 발 쉬고 어른이 되어서 조금 힘들어도 상관없다고 약속할 수 있어. 내 아빠가 걱정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 내가 부모님의 동의서를 얻어 회사 대표님에게 전화했어. 대표님은 전화를 받으신 후 주소 하나를 알려주시며 필요한 서류 몇 장을 말씀해 주시고 그곳으로 가도록 했어. 압구정에 위치한 사무실로 갔더니 아래층은 매장이었고 위층은 사무실이었어요. 잘 꾸며진 옷들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고 회사 안에는 여러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원단 샘플부터 마네킹에 걸려있는 디자인 시안들까지 패션에 관한 많은 업무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것을 오기 전까지는 그냥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알 수 있었죠. 이 일이 바로 제가 원하던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넋을 빼고 있는 사이 한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강소희 학생 맞죠? 네, 제가 강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아주 씩씩한 친구네. 이쪽으로 와요. 대표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사무실 안쪽에 있는 대표실로 데려가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누군가와 바쁘게 통화 중이신 대표님이 제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책상 위에는 원단들이 잔뜩 쌓여 있고 디자인이 그려진 종이들과 이번에 나오는 패션 잡지를 오려 붙인 보드판,
그리고 진주나 큐빅과 같은 부자재들도 잔뜩 펼쳐져 있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대표님은 제가 앉은 테이블로 오셔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도 예전에 의류 공장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저가 이 일에 너무 몰입해서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놓칠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야. 그래서 너에게 일을 무리하게 시키진 않을 생각이야. 어쨌든 너는 학생이고 학교에도 가야 하고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급여를 줄 거지만 그래도 여기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줄 건 아니야. 그건 내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만큼 경험이 아직 많지 않고 지금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해내는 만큼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지.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전혀요. 제가 꿈꾸던 일을 배울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하하, 그래. 보니까 내가 패션 센스가 좋은 것 같아서 우선은 인턴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샘플실에는 지금 손이 부족해서 MD팀에서 기획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할 거예요. 사실 거기가 우리 회사의 옷을 무엇으로 만들지 생각하고 원단이나 부자재를 고르고 어떤 컨셉으로 나갈지를 계획하는 곳이니까 우리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사무실에 팀원들이 있으니까 가서 인사시켜 줄게요. 저는 대표님을 따라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다들 고등학생이라니 너무 어리다며 놀라셨어요. 알고 보니까 대표님도 고등학생 때부터 패션 쪽 업무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요. 고등학생으로서 일하러 온 것에 대해 친구들이 무척 기특하다고 생각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하려는 동안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것, 꿈을 쫓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많은 불안과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몇 년을 노력한 끝에 젊은 나이지만 빠르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대표님은 제 롤모델이 되었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다니 존경스러웠고 제가 대표님이 되는 것처럼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고 싶었어요. 일주일에 3에서 4일씩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업무는 사무실에서 샘플을 정리하거나 다른 팀과 전달 사항을 주고받는 일을 담당했어요. 가끔은 MD님들을 따라 원단 공장이나 시장에 가서 재료들을 구입하거나 샘플을 받아오는 등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어요.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매일 출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어요. 또한 기획 업무를 곁에서 지켜보며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죠. 처음에는 서투르고 원래 그려둔 디자인을 따라했지만 집에서 혼자 책자 등을 보면서 그리기도 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다양한 패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해외 유명 패션쇼를 빠르게 캐치해서 회의 때마다 공유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패션 잡지까지 구해서 어떤 스타일이 유행할지 회의하는 데 기여했어요. 제가 밑바닥부터 실력을 쌓아가려고 노력한 점도 있어요. 대부분 잔심부름이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했어요. 다른 직원들과 대표님도 제 열심과 성실함을 칭찬해 주셨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MD 업무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유행할 스타일을 정리하여 회의 자료로 제출하고 여러 곳을 돌아가며 샘플을 구하여 개인적으로 생각한 스타일을 회의 시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숙하기는 했지만 내가 제출한 아이템 중에는 실제 디자인에 반영된 것도 있어서 놀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도 증가하여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었고 3년 차에 가까워진 시기에는 MD 업무에서 가끔은 대표님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쇼핑몰의 모델까지 맡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본인이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고 모델을 따로 고용할 돈이나 능력도 없어서 직접 하시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만들어낸 옷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래도 브랜드의 이미지 자체가 대표님을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계속해서 모델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표 업무에 디자인 참여, 영업, 모델까지 하는 일이 정말 많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돌아볼 때면 자신이 어릴 때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대표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전에 배웠던 MD 업무보다 사업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이 물어보셨어요. 소희야, 너의 꿈은 뭐니? 꿈이요. 응, 처음 여기서 일하게 됐을 때는 그냥 옷이 좋아서 원래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잖아. 디자인도 하고 싶었지만 집안이 어려워서 배울 생각도 못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여기 회사에 남아있을 인재는 아닌 것 같아서 나도 소희를 보면서 워낙 센스 있고 감각이 좋아서 언젠가는 사업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가 되었을 때 회사를 떠나도 괜찮아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런 생각만 하면서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너도 네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사실 대표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죠. 그래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대표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어떤 공장이 원가 대비 저렴하고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지도 알려주셨어요. 그 쇼핑몰을 운영하고 제품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서 컴퓨터 학원에서 포토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님은 제가 의상을 잘 피팅하고 소화하며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회사는 자금과 인력이 충분하여 쇼핑몰 공식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게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쇼핑몰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배송 포장지나 택배처를 확인해야 하고 판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상을 미리 제작해 두어야 하므로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학원비는 더 저렴하지 않았지만 제 사업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여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떤 옷을 판매할지를 꼼꼼히 계획하기 시작했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모델을 섭외해야 한다면 제 나이와 비슷한 취향의 의상을 판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명동이나 동대문과 같은 친구들이 자주 놀러가는 시내에 가서 요즘 어떤 옷 스타일을 선호하고 쇼핑을 어디서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구매하는지 등의 시장 조사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게 창업을 준비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미시더라고 했어요. 아빠, 이 돈은 뭐예요? 너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 아빠는 내 대학비를 지원해주지 못했지만 사업을 하고 싶다며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몇 년간 꾸준히 돈을 모아 놓은 거야. 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려고 모은 돈이었는데 바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나중에 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모아놨어. 내가 빨리 쇼핑몰을 차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자금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내게 줄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 돈 봉투 안에는 큰 금액인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아빠, 이렇게 큰 돈을 받기 싫어요.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쇼핑몰을 하려는 건데 왜 못 받아? 자식이라고 나와서는 계속 고생시키면서 아빠도 엄마도 속이 상했어. 너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서 보여달라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안쓰러우며 예전에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웅크리며 자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그동안 좋은 옷과 비싼 신발, 너가 좋아하는 피아노까지 팔게 했는데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주어라. 엄마와 아빠가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니까 아빠. 아빠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는 다음날 대표님께 제 쇼핑몰을 차릴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대표님은 잘 생각했다며 저에게 힘든 점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직 이런 부분에 서툰 나에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힘써 주셨어요. 퇴사 후 사업자 등록도 마치고 대표님께서 퇴직금과 함께 사업에 보태쓰라며 200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대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대표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쇼핑몰 운영하는데 쓰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생각했거든요. 언제든 내가 능력이 생기면 나는 나처럼 꿈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야, 투자. 좋은 인재를 키워서 패션을 이끌어 나갈 사람을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도 다 패션 업계를 위한 길이니까요. 전화해야 되고 몇 번이나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성공해서 꼭 주신 돈은 다 갚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짐했어요. 대표님은 들으시자마자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맛있는 것이라도 사세요. 라며 웃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집에서 재봉틀을 하나 구입해 제 쇼핑몰에 판매할 의상 샘플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냥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옷을 팔 수도 있었지만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오히려 모두가 판매하는 옷으로 경쟁하는 것이 경쟁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판매할 티셔츠와 치마, 바지 등을 제작하기 위해 소규모 의상을 제작해주는 공장을 찾아가 각각 30장씩 제작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회사에서 알고 있던 지인에게 부탁하여 상품을 입고 사진 촬영을 했어요.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2군데 정도의 판매업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해야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수수료를 계산해서 초기 예산을 계획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돈과 제가 그동안 모은 돈 그리고 대표님이 주신 투자금까지 덕분에 6개월의 수수료까지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드디어 첫 판매 뒤를 개시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서 신나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만든 의상 샘플 중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의류수거함에 넣어야겠다 생각해서 챙겨서 나왔어요. 의상을 의류수거함에 넣으며 흥겹게 걸었어요. 은행으로 가서 입금을 하기 위해 쇼핑백을 열어보았더니 1,000만 원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안이 밀려들며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피를 흘려 일하셔서 모아주신 1,0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옷주머니와 쇼핑백을 살피지만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앉으려다 다리가 풀려 앉아버리자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렸다는 두려움뿐 아니라 부모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저 답답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울다가 갑자기 의류수거함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쇼핑백에서 모자 몇 개를 꺼내어 버렸는데 혹시 그 의류수거함에 같이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하게 일어나서 자리를 비우고 의류를 버린 수거함 쪽으로 갔는데 수거함 안은 어둡고 앞에 자물쇠가 잠겨 있어 돈 봉투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발만 동동 골랐어요. 손을 넣어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대로 울며 주변을 살피고 서성이면서 돌아다녔지만 계속해서요. 지나가던 한 경찰께서 제가 이상해 보였는지 다가오셨어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저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경찰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아이고, 무슨 일 있으세요?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1,000만 원이 의류수거함에 들어간 것 같다고 울면서 의류수거함을 가리키자 경찰은 번갈아가며 저와 의류수거함을 살펴보셨어요. 그 후 경찰은 파출소로 무전을 하셨고 잠시 후 다른 경찰분과 한 아저씨가 의류수거함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진정하시고요. 은행에 입금하시려던 돈이 여기 빠지셨다는 거죠. 아까 제가 옷가지를 버리다가 딸려 들어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찰분은 의류수거함을 담당하는 분을 모시고 오셨던 거더라고요. 그분이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더니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경찰분들은 쌓여있는 옷을 하나씩 다 들춰보고 주머니를 뒤져보며 제가 잃어버렸다는 돈 봉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옷사양도 너무나 많고 아무리 옷더미를 뒤지고 뒤져도 돈 봉투는 보이지 않았어요. 의류수거함에도 떨어진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여기서도 없다면 길에 돈 봉투를 흘린 걸까요? 분명 집에서는 가져왔는데 어디에 잃어버린 걸까요? 초조해졌어요. 게다가 만약 이걸 잃어버린 거라면 부모님께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죠? 앞이 캄캄해졌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제가 벌려놓은 사업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막막해졌어요. 이런저런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떠올라서 계속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옷을 뒤지면서도 계속 울었더니 경찰분들께서도 꼭 나올 거라고 너무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서희 씨, 여기서 돈 봉투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골목의 CCTV를 쫓아서 혹시 다른 곳에서 잃어버리신 게 아닌지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분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받으면서 저는 울면서 계속 옷을 하나씩 뒤졌어요. 의류수감 안에 이렇게 많은 옷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뒤진 끝에 진짜 여기에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 한 옷 사이에 호두 모자에서 돈 봉투가 나왔어요. 찾았다고 말하며 경찰분이 기쁘게 소리치시면서 봉투를 가져 보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서 보았죠. 흰 봉투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사랑하는 소희에게 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버린 옷이 돈 봉투와 함께 쓸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옷들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그 모자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주신 돈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가 땅에 닿을 것처럼 고개를 숙여서 옷을 하나하나 다 뒤져서 돈 봉투를 찾아주신 경찰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정말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렇게 다시 찾다니 바닥까지 떨어졌던 심장이 다시 뛰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옷 하나하나를 다 뒤적여 주신 경찰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 시간을 이렇게 쓰게 해서요. 사실 처음으로 제게 관심을 갖게 된 경찰분께서는 식사 중에 발견을 하셨어요. 파출소에서 제게 도움을 주신 다른 경찰분들께서도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도와주러 오셨다고 해요. 괜히 제 탓으로 인해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 제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파출소에 들어오는 분실물들을 봐도 알 수 있죠. 때로는 주인을 찾지 못하는 물건도 있어요. 다행히 소희 씨는 소중한 물건을 찾으셨다는 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저희 일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다짐합니다. 경찰분들께 감사 인사를 여러 번 드리고 쏟아진 옷들을 다시 의류 수거하며 정리하는 일을 도왔고 다시 은행으로 가서 돈 봉투를 꼭 쥐고 두고 통장에 돈을 입금했어요. 오늘 받은 도움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품이 많지 않았고 오픈마켓이라서 옷 외에도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어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사람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띄기 위해 배너 광고를 신청하고 블로그와 개인 미니 홈피를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제가 판매하는 옷을 다양한 방법으로 입어 매치하면서 블로그와 개인 미니 홈피에 글을 올리고 패션 카페에 가입해서도 게시글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문량도 서서히 늘어갔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때절에 저는 파워 판매자가 되어 오픈마켓 베스트에 오르는 인기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옷을 어떤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입게 되면서 대박이 터졌어요. 그 아이돌 그룹 멤버 덕분에 방문한 방문자들이 여기 쇼핑몰의 옷이 유니크하고 품질도 좋다며 좋은 후기를 계속해서 남겨주었고 덕분에 제가 상품 발송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매가 이어졌어요. 저희 부모님까지 일손을 거들어 포장을 도와주셨고 상품 샘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바람에 저는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도 얻게 되었어요. 한번 상승세를 타고 나니까 매출은 점점 높아졌고 오픈마켓 메인에 자주 등장하여 유입되는 사람도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포장하는 도중에 일손이 부족해서 친구들에게도 부탁하고 또한 일손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씩 두 사람씩 고용하다 보니 어느새 직원들도 계속 늘고 쇼핑몰의 규모도 매우 커졌다. 또한 예전에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 중에는 미니홈피 팔로워 수가 많은 인기 인플루언서 분이 있어서 제 쇼핑몰을 소개해주며 그 결과 초대박이 터졌다. 괜히 친분 때문이라고 오해하지 마. 나는 정말로 너의 쇼핑몰의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 말이 무조건 너랑 친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옷이 정말 좋았을 뿐이야. 상대방의 칭찬에 따끔한 사업에 대한 변호사 관심사항입니다. 그 연습하여 사업 운영과 사업 확장을 회고하며 변화하는 모습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지 2년이 되었었죠. 이때 저는 자리 더 큰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도 개설하며 단순히 몇 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진 진정한 쇼핑몰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직원도 10명 이상이 추가되었고 계약하고 배송을 처리하는 택배 회사도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옷과 치마바지로 시작한 사업은 어느새 모자, 장갑, 양말, 액세서리, 가방 등 패션 아이템을 다양하게 포함하는 사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고 매출 또한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어요. 이전에 나를 위해서 힘써주신 쇼핑몰 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한사코 돈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분께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다며 고급 화장품 세트를 보내드렸고 부모님께도 선물을 드렸어요.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제 방이 있는 한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어요. 이런 돈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에 쓰지 뭐하러 이런 데 쓰냐고 타박하시면서도 새 집으로 이사를 한 날 거실에 채광도 잘 되고 부엌도 넓고 안방에는 침대도 놓을 수 있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분들은 따로 계셨어요. 저는 피자, 치킨, 햄버거, 케이크 그리고 과자와 커피 티백 등을 잔뜩 사서 이전에 제가 돈 봉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인사를 하시던 경찰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다고 했어요. 아니, 뭘 이렇게 잔뜩 들고 온 거예요? 잘 지내셨어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드리게 되네요.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한 무슨. 감사 인사 같은 거 안 하셔도 라고 경찰분이 말했습니다. 된다니까 그래도 그때 도와주셔서 돈 봉투를 찾아주지 않으셨으면 저 정말 쇼핑몰을 접어야 했을 거예요. 그때 제 소중한 사업 자금을 찾아주신 덕분에 저 지금 진짜 초대박 났어요. 저희 쇼핑몰이 진짜 완전 대박 나서 지금은 직원도 10명이나 있고 사무실도 있는 사장님이에요. 너무 잘 됐네요. 정말 열심히 하신 덕분에 그렇게 된 거지. 저희가 뭐 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진짜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때 저 때문에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좀 잔뜩 사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온 음식들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또 뭐예요? 그때 도움받은 걸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했는데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지역 아이 중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쓰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 동네에 오래 살면서 어릴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랐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지역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필요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겨울철이라 아이들에게 장갑이랑 목도리를 선물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보태어를 해주셨네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장갑과 목도리를 아이들이 겨울에 입을 수 있도록 따뜻한 점퍼와 핫팩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부족하다면 제가 더 도울 테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돈만 해도 충분한데요. 고맙습니다. 정말 잘 사용할게요. 저는 파출소에 3천만 원을 기부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제가 누군가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다니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일 줄 몰랐었어요. 새삼 느낄 수 있었죠. 그 후로도 저희 쇼핑몰은 점점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명동이나 동대문에서 쇼핑을 많이 하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브랜드의 인기도 더욱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체 생산 상품을 늘리고, 현재는 연예인들에게 협찬도 하며 백화점 영브랜드 매장에 입점하여 오프라인 매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 사업에도 관심이 생겨 조만간 립글로스와 아이섀도우 제품을 런칭할 예정이며, 요즘은 유튜브와의 협업을 통해 유명한 패션 유튜버들과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30대가 된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성공한 패션 브랜드의 대표이지만 여전히 예전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의 지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수익의 일부는 제가 꿈을 이루고 싶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1,000만 원이든 돈 봉투를 잃어버렸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바라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을 위해 힘쓰고 계신 경찰분들께 오늘도 감사함을 느끼며 저 또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경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악에 대해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를 알려주세요.